무엇인가요? 네, 방사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방사선 하면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든 입자의 흐름을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전구에 대한 빛을 맡고 있는데 이것도 방사선이고, 나의 목소리가 타인한테 전달이 되는 것도 방사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 방사선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의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리 방사선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리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를 검사하거나 혹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사선인 거죠. 즉, 이러한 방사선이 인체에 해롭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유익하게 검사를 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사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이런 피폭관 잘 관리를 해준다면 이러한 방사선이, 전리 방사선이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방사선은 그러한 전리 방사선이고, 그러한 전리 방사선을 잘 관리하면서 진단과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사선은 모든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의 흐름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리 방사선, 의료기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수많은 진단 장치와 치료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스레이, CT, MRI, 소노, 초음파 혹은 암 치료 장비,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러한 장비들을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그러한 치료 장비들을 다루고 혹은 영상 진단 장비들을 다루는 사람을 우리가 방사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러한 방사선,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은 이러한 전리 방사선, 인체에 좀 해롭기도 하지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전리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방사선사는 이러한 피폭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밟은 다음에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병원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런 분들은 바로 임상에 취업을 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과 치료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방사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사선사들은 그러한 진단과 치료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진단 장비의 어떤 정도 관리, 즉 진단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 여부도 함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바로 방사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사가 되면 피폭 영향을 받아 인체에 해가 있나요?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사선을 인체에 가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부 피폭이 있고 한 가지는 내부 피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이런 방사선, 외부에서부터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치료하는 이러한 피폭은 외부 피폭이라고 하고, 내부 피폭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도 방사선이 인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방사선사들이 사용하는 이 피폭은, 의료 장비들은 다 외부 피폭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외부 피폭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방사선에 대한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률적인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결정적 영향은 뭐냐면 어느 일정 수준의 방사선을 맞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질환이 있고, 확률적 영향은 뭐냐면 방사선을 맞으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것이 있죠. 암 같은 것들은 확률적 영향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 피폭에서 사용되는 방사선은 철저한 피폭 관리에 의해서 방사선사가 방사선에 대한 피폭을 최대한 받지 않게끔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방사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20mSv, 5년간 100mSv 이내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사들이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피폭을 맞는다 하더라도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뭔가요? 딱히 인쇄장이라고 하는 거는 없겠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으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방사선과에 들어오면
이 방사선사의 이런 코스웍 과정을 열심히 밟아서 나중에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알고 또 교우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가을에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느끼면서 심취할 수 있는 낭만을 가지고 있는 낭만적인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전복권대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낭만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사선과 졸업 후 진로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방사선과에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3년의 코스웍을 마치게 되면 이제 방사선사의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RI 동위원소 취급자 면허의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감독자 면허까지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LS라고 하는 이러한 심폐소생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파계에 관련된 그러한 자격증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병원이겠죠. 근데 병원은 대형 병원이죠.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병원 이런 큰 병원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준종합병원,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병의원까지도 취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방사선사는 이런 병원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취급 관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업체로도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죠. 큰 회사들, 말만 해도 알만한 그런 대표적인 회사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파계 검사 종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혹은 이런 식약청 이런 데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사선과에 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병원의 틀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밖에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못 드리긴 했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진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더 깊게 알 수 있고, 더 그거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현재는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후년도에는 이제 어느 학과를 지원하게 될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사선학과 무조건 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사선학과의 문을 두드린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리라는 것을 제가 담보로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전복원대에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블루오션인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대전복원대를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